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두고서 여야의 논란이 거센데 민주당이 권익위의 기조실장을 콕 집어서 밀정이다, 뿌락지다 라고 추궁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를 상대로 한 야당의 질의 가운데 특정 개인을 밀정 배신자 뿌락지로 몰고 가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밀정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이번에 밀정 꼭 보세요. 일제시대 때 왜 밀정이나 내부 분열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국장 얘기 나오는 거 뿌락지 문제 아니에요? 뿌락지 문제.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니 기조시장한테 서너 번 대통령실을 출입을 했고 국민제안 비서관도 만났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습니까? 승진 청탁 빌미를 가지고서 내부 제보자 역할을 톡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이 공익신고자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그 의원들의 질의에 겁박하는 태도로 답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그건 들렸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못됐고요. 임 실장님은 이 권익위원장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지금 권익위의 분위기가 어떤가? 좀 파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람직합니까?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에 대해서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찍어내기 감사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빌미가 되고 있는 내부 제보자를 밀정 내지 뿌락지로 의심하면서 기조실장을 콕 집어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거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죠.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밀정 얘기도 나왔고 뿌락지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제보하고 이제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고초,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거대한 권력 집단 속에서 뭔가 안에 있는 진실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규정을 짓고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권익위죠. 근데 그런 권익위에 대한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뿌락치, 밀정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쏟아내게 된다면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행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 막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도 잘못하는 일들이 드러나겠죠. 여러 부처 속에서. 그럼 누군가는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부 제보를 하는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일들은 영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에 대한 구분을 짓고선 이런 일들을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2017년 당선됐던 문재인 정부의 만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처럼 당시 전혀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서 전혀 국정과 엉뚱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여전히 국민권익위원장이라기보다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분으로 훨씬 더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진하게 드는데요. 과연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된다면 이 같은 갈등에서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에서 직접적인 압박이 많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계속 비판을 해왔고 그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많은 중도층이 수긍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공감대 때문이었을 텐데 지금 본 장면은 말이죠. 예전에 운동권들이 누군가를 뿌락지로 몰아서 집단 구타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개입돼서 처벌받았던 적도 있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 모습이 좀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조실장이 말하자면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의 건태와 관련된 이런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제보를 한 것인데 이러한 제보가 말하자면 공익신고 또는 이 기조실장이 공익제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제보 또는 공익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부당한 일을 말하자면 외부에 알렸을 경우에 그 내부의 어떤 권력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 그리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제 그만두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정기감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정기감사를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별감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근데 특별감사의 이유가 뭐냐면은 전현희 위원장의 건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제보를 기조실장이 한 것인데 그러면은 기조실장이 권력에 맞서가지고 부당한 어떤 잘못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는 큰 권력 집단에 말하자면 협력을 하는 것이죠. 협력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에 대한 개념 설정 예. 이것과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밀정 뿌락지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면 밀정이고 뿌락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권력에 맞서서 어떤 제보를 공익적 사항을 폭로를 했을 경우에 그분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아니 제 질문은 전수영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데 저분이 공익제보자냐 아니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밀정이 되고 뿌락지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권력에 빌붙은 것으로 보게 되면 밀정이나 뿌락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현희 의원은 정기감사에 있어 전현희 위원장은 정기감사에 있어서 특별감사까지 그리고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약자죠. 그리고 정기감사에 있어서 특별감사 건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죠. 그러면 감사원이 강자고 전현희 위원장이 약자죠. 그렇게 볼 때는 강자와 권력에 붙었으니까 밀정 뿌락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서지훈 의원님. 네, 그래서 앞서 방송 초반에 김병민 의원 또 말씀하셨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보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태가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이 1년 있었으면 그 초반에 그때 이 근태 문제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그 당시 감사 때 이런 문제를 제보했었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 아닌 누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그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 해라 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맞지 않다 그만둬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조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기획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비밀도 다 알 수 있는 기조실장인 것인데 대통령실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한데 거기서 타이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순간에 기조실장이 나서서 했다고 한다면 어떤 밀정, 뿌락지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떤 순수한 제보자에 넘었다 그 선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속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공천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 괜찮죠. 그러나 제가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한다면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타이밍, 기조실장이라면 저는 초반에 저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또 이제 그 태도가 바뀌었는지 저는 기조실장이 만약에 했다라면 저 부분은 굉장히 문제 삼을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소영 교수님, 이 근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징계가 됐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탄원서를 써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징계를 감경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잖아요. 근태 문제 전현희 위원장이 없습니까? 탄원서 써준 사실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감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쯤 되면은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져요. 사실 뭐 어떤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은 근태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가 있을 정도로 근태 문제가 심각해서 특별감사가 들어왔다면 어떤 정도였는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감사 사실 지난해에 정기감사를 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꼭 특별감사를 하느냐 공교롭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를 뒤졌을 때 뭐가 나오면 그걸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또 얼마나 그 근태 관리를 잘 했었는지 또 그러한 비리나 어떠한 문제들을 만들지 않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감사를 다 견뎌내고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 하극상이다, 내부 고발자다, 밀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되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탄압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비를 쫄딱 맞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